아마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진심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반기에 생산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리고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내년에 가서는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불꽃 튀기는 싸움이 예상이 된다. 민수의 경제토크 반도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네. 정태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사실은 네. 반도체는 네네. 뭐 가장 주도주 성격이 강한 그렇죠? 네. 종목인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하면서 공교롭게 네네. 뭐 소재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반도체가 좀 최근에 밀립니다. 네네, 약한데요. 반도체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그 이유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갈륨, 네. 게르마늄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일단은 이게 갈륨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통신 반도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를 만들 때 규소 첨가제로서 이게 갈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관성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미국과 중국이 장군 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대외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수출 80% GDP 80%가 수출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대외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어쨌든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잘 가다가 그 핑계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질륨이래. 갈륨, 네. 죄송합니다. 네. 갈륨하고 그다음에 게르마늄. 이제 게르마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히토리하고 흑연하고 텅스텐까지도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그 텅스텐 같은 거 제가 잠시 조금 컨닝을 좀 하자면은 그 텅스텐 같은 경우는 웨이퍼에 새겨진 그 패턴을 따라 전류가 흐르도록 배선 시에 텅스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반도체 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륨뿐만 아니라 텅스텐까지 많이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당장에 투입이 돼야 될 원자재들이 공급받지 못할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도체 영향을 좀 받고 있고, 그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외 환경 악화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뭐 조정이 필미가 있는데 반도체 네네. 쉬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 네네. 거죠.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네네. 미국이 반도체 주요한 장비 이런 걸 못 네네. 팔게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렇죠. 뭐 그럼 우리 원료 안 팔어 이렇게 나오면서 미중 간의 갈등, 네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 그러면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갔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 가면서 뭔가 네네.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원론적인 별로 수준이기 없어요. 때문에. 말씀하신. 예.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게 그러면 이제 갈륨 네네. 게르마늄 수출 안 한다고 해서 반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앞으로 하겠냐, 시장에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만 뭐 그것보다는 좀 실자리가 됐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올라온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정확하십니다. 네네네. 사실은 원래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강했던 네네. 거의 근본은 뭐 업황 이런 거보다도 챗 GPT 그죠? 네, 그렇죠. AI 이 모멘텀으로 HBM 뭐 이런 거. 혁명적인 변화로 네네, 다시 그렇죠, 올라왔는데 그렇죠. 단기에 꽤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겪는 게 아닌가. 네. 결국은 또 이 반도체나 소부장은 지금 사실 가져가야 될 섹터죠. 다 그렇죠. 비우면 안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박사님 방금 말씀한 네. 게 제가 숟가락 살짝 얹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건데 네. 그 조정의 핑계가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쉬어야 될지 해서 말씀하신 건 쉬는 게 쉴 만한 핑계거리가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제가 잠시만 좀 언급을 드리면은 네. 그 이번에 6천억 네, 6천원. 6천억 맞죠? 그 네. 6천억 나왔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번에 가장 근접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KB증권이거든요. 예. KB가 9천억을 제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이 예상외로 2분기 때 반도체 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제가 동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2분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DDR5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 이후부터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DDR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정거래가가 아니라 현물가 같은 경우는 6월 달 들어서 조금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3분기에 이 공급 계약 가격 인상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물론 주당 손실이 발생되긴 했지만은 전분기에 대비해서 손실폭을 많이 줄였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2분기가 그렇게 나쁘지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잘났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전체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은 거의 됐다로 봐지는데 참 아쉽게도 조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피타지게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종목에 주는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제일 하단의 종목 그리고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게르만 같은 경우는 이 업종 이슈고 그 상단에 어찌 보면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7월 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IT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투자의 기회를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은 그 종합 반도체 업체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에 6천억이잖아요. 흑자 1분기에도 6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뉴스들은 3분기에 3조 6천억 흑자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로 돌린다는 거죠. 3분기 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실적을 반영해서 미리 오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사실 또 좀 보내고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가 결국 그죠? HBM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를 어떻게 해야지? 일부 증권사에서는 역사적 밸류 고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마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일단 대답을 드리면은 일단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가 어쨌든 DDR5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삼성전자보다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DDR5 같은 경우도 인텔 쪽으로 가장 먼저 이제 성능 인증을 받았어요. 성능 인증을 받았고 HBM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모델인 HBM3E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성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지금 AMD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기들도 서로 달라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정말 이제 진심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HBM에 대해서 그렇죠. 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맥커리 이번에 그 나온 보고서를 NDR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생산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리고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TSV 공정에 대해서 월 4만 개인가 4만 개 정도까지 증설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는 아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불꽃 튀기는 싸움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가미를 시켜 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HBM을 놓고 당연히 삼성전자도 이제 자존심도 구겼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어렵다는 걸 지난주인가 그 파운드리 컨퍼런스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관련된 업체들 나오면서 그때문에 그 패밀리스 업체들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삼성전자가 절박함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징이고요. 그럼 HBM을 놓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판 붙는다. 그러면 사실은 관심은 두 기업이 아니라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HBM 관련주들 혹은 이제 PCB라든지 그죠? 소부장단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이게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동진 세미캠하고 그다음에 기가비스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코세스 말씀드렸었는데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J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좀 뒤늦게 좀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JT라는 종목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테마성입니다. 테마성인데
IT 기업은 아니에요. IT 기업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스틸하고 그다음에 한일화학도 조금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수출 제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갈륨하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하고 알루미늄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 니르스타라는 아연 업체가 있습니다. 아연 업체가 있는데 이게 글로벌 2업체예요. 이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아연 용광로에서 게르마늄하고 갈륨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연 용광로에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갈륨하고 게름을 만드는 그런 공정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아연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스틸 같은 경우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뭐가 있냐면은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도금 강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들 때문에 신스틸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슨 말씀을. 스틸이요? 신스틸. 네, 매울 신. 신스틸러라잖아. 신스틸러라잖아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 감초 역할로 네. 그 시선을 뺏는 사람 우리가 신스틸러라 그럽니다. 그죠? 네네. 네. 신은 신스틸이 있구나. 네, 신스틸이 있습니다. 네, 신스틸러로 외우면 좋겠네. 그래서 신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아연 제품을 지금 제가 그 신스틸하고 좀 계속 헷갈리는데 신스틸은 2022년 12월에 상장했으니까 신규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 스펙으로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리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 아연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엮여 있는데 이게 아마 아연 정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한일화학이요. 예. 신스틸은 조금 전에 그 아연 도금판 말씀드렸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타 연관해서 지켜보게 되면은 아연 관련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한일화학도 최근에 좀 들썩이 오는데 그래서 IT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이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JT가 최근에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JT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JT를 보시고 그리고 테마성으로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신스틸하고 한일화학 이건 아연 관련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다시 JT를 좀 말씀드리면 JT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그 테스트 핸들러 같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가 턴키 방식으로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후공정으로 이제 턴키 방식으로 발주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JT가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오사트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우회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T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JT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 따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매몰 해놓으셨다가 다시 반도체가 돌아서 주게 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 쪽은 몇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업고 다녀도 괜찮을 종목 코아시아 말씀하셨고 삼성전자의 업둥이 종목. 네.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변동성은 있는데 동진세미캠 좋게 보셨고 기가비스. 네. 저번에 이제 박사님께서 신박하다 하신 기가비스. 그러니까요. 그럼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JT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판업체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기판업체는 어때요? 기판도 사실은 우리가 뭐 FPGA부터 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뭐 MLB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뭐 이스페타시스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대덕전자, 뭐 LG 이노텍 뭐 이렇게 다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기판업체는 어떻게 보세요? 기판업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스페타시는 솔직히 못 잡고요. 못 잡고 이제 뭐 대덕전자 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심택이 뒤늦게 그 반응했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하고 심택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옵트로가 바이옵트로 말고 지난주에 기가비스를 마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이옵트로가 FC 그러니까 하이엔드 FC BJ용 BBB 장비를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말 그대로 FC BJ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FC BJ용 근데 그동안 PCB는 있었는데 FC BJ 같은 경우는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판 쪽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하고 심택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FCPA 같은 경우 대덕전자 그동안 증설해가지고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DDR5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심텍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심텍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기가빗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옵트로 FCPGA용 BBB 장비가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네네. 사실은 뭐 맞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장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뭐 무너지고 망가지면 뭐 같이 망가지지만 하반기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뭐 주도주라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그죠? 네, 그렇죠. 뭐 중국 좋아진다면 뭐 철강 정도 실적 나오는데 또 뭐 엔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도체를 뺀다 이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말이 안 되죠. 하반기는 반도체 무조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네네. 그다음에 AI 모멘텀도 죽은 게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올라갈 때 워낙 강하게 올라서 사기 어려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분할 매수 그렇죠? 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소부장도 변동성은 커요, 그죠? 네네. 하루에 막 7% 10%씩 밀려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30%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난 다음에 특징이죠. 맞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 포인트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